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19학번 합격하게 된 정한미래입니다. 네, 우선 순 우리말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19학번 새내기인 만큼 가장 따끈따끈한 입시 정보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우드 학부는 어떤 전형으로 선발이 됐나요? 네, 저는 수시 중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라는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네. 국제계열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일반 학종과 비슷하게 내신, 생활력부 활동,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 면접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언더우드 학부가 그리고 특히 영어로만 수업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해서 네. 자소서도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 면접도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반고였는데 3년 동안 고등학교 내신이 1.5 정도 나왔고 그리고 특히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1.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반고에서 국제계열 영어 특기자로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영어 관련 활동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들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활동을 꼽자고 하자면 네. 아마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일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회 활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학생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네. 고1 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신뢰와 이제 지지를 받아서 고2 때는 정규 부회장, 고3 때는 학생회장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입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모의유엔 동아리 소속이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국제 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의유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의유엔 활동은 영어 실력과 토론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시사 이슈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비교과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국제교류는 정말로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 못지않게 정말로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믿어요. 저는 3년 동안 국제교류부 대표를 맡으면서 싱가포르까지 가서 이제 국제교류 활동도 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태국 또는 호주, 아랍에미리트 손님들까지 모시면서 예. 학교 소개나 이제 호스팅 활동도 했었습니다. 아, 홈스테이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한국 음식도 이제 만들어 드리면서 문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 교류가 되면서도 대학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선은 뭐 학생회 활동으로 리더십도 좀 증명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시각도 키울 수 있었고 아마 외국인들을 좀 대하면서 세계인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입학했던 전형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 질문과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지 좀 얘기해 줄까요? 네, 그 언더우드 학부에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작성하고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모의유엔 활동에 대해서 많은 서술을 했어요. 제가 사실 모의유엔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침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학생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지도 않았고 본 활동보다도 약간 자습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학년 때 대표를 맡으면서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이제 주변 학교들과의 연합 활동이라던가 새내기 교육에 많이 힘을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적어서 큰 어려움 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잘 어필을 했군요. 네, 또 두 그렇습니다. 번째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학부의 적합성이랑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국제 질서랑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남북한 문제랑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제가 관련 논문도 읽고 소논문을 작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쓰고 이제 언더우드 학부에 입학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국제 정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굉장히 차곡차곡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면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30%나 차지를 하더라고요.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당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좀 되새겨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만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에 20분 동안 대기실에서 2가지 제시문과 3개의 질문을 숙지하고 대답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실로 들어가서 이제 2분의 교수님과 함께 그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각 제시문에 대해서 해독 능력과 추리 능력을 묻는 질문이고요. 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앞서 두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고와 확장적 사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묻는 열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에서 영어 원서의 일부분과 두 번째 제시문은 서울 사회에서 전차 사고가 났을 때 신문 기사 일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세 번째 질문이 기억이 남는데 우리 사회에서 괴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대처 방안이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배경 지식을 드러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사문 시간에 배웠던 낙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단순히 배경 지식을 뽐내는 차원이 아니라 평소에 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생활도 이렇게 건강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